반갑습니다. 예. 저 월요일부터 쭉 한번 강의 들어봤죠. 예. 뭐가 제일 어렵대요? 다 어려워요.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들어봤는데 공법이 어렵다 그러면 뭐예요? 해본 사람입니다. 해본 사람이고 진짜 일주일 지났는데 우리가 어려운 게 어디 있고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거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맨 앞에 한번 차례 한번 찾아봐요. 차례. 이 책에 차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맨 앞에 이제 목차죠. 그러니까 목차. 자, 이 책의 차례 보니까 거기 파트 1 해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찾았어요. 예, 우측 페이지 봐봐요. 자, 우측 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뭐예요? 여백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자, 그럼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봅시다. 자,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그럼 몇 점 넘겨야 돼? 60점. 까락이 뭐예요? 40점 이하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절대평가라면 다 100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연간 계획을 하나 그 위에다 크게 한번 써봐요. 이걸 좀 지켜줘야 돼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이게 포인트예요. 공인중개사를 동차 합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계획이. 그러면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기본 땅 했으니까 뭐예요? 자, 과목 6과목 중에 뭐가 쉬운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몇 주 동안. 몇 점 포인트는 뭡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예요? 습관을 들인. 자, 66일이 지나면 사고의 습관도 바뀌고 모든 습관들이 우리가 몸에 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내 책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2달 정도는 지나야 이 과목이 뭔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어때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은 빨리 들을 수 있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사고가 바뀌죠. 사고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자,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자, 우리 고3 어제 수능이었죠. 어제 그제. 자, 수능에서 뭐예요? 고3 거푼이 뭐냐? 뭐라고 써놨어요? 부인이 바뀐다. 여고생 거푼 가면 뭐예요? 남편이 바뀐다. 이거죠.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습관은 오늘 뭐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습관은 기본서 이제 처음 나가니까 뭐예요? 요거부터 습관을 잘 들이자고요. 정리정돈. 정리정돈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기본서 가지고 한 10개월 관련이니까 지저분하게 하면 어때요? 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그러니까 기본서 정리정돈하는 습관부터 잘 들이라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요게 뭐예요? 정리가 뭐예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애인 정리. 애인 정리가 뭐예요? 애인을 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어때요? 쓸데없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걸 가지런히 정돈하는 습관.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부터 다음 주에 자쪽 하나 가져와가지고 밑줄도 깔끔하게 그어놓으라는 겁니다. 정리정돈을 책을 딱 보면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꼭 합격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힘들더라도 정리정돈하는 습관에 좀 들여달라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거기 이제 정리정돈이 됐죠. 그럼 올해 이제 동차를 합격하려면 어때요?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우리 다 들었을 겁니다. 1차 과목, 2차 과목. 자, 1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민법, 학개론이죠. 2차 과목에는 뭐예요? 4과목이 있습니다. 공법, 그 다음에 공시, 그 다음에 세법, 그 다음 중개사법. 자, 그러면 봐봐요. 올해 학원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공법 80, 공시세법 여기 72.5, 중개사법이 여기 이제 82.5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2차는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이죠. 근데 봐봐요. 민법이 60점 나왔다. 여기 이제 57.5 나왔다. 어때?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죠. 그러면 자, 초창기에 어디부터 좀 약간 시중을 재야 돼요?
1차에 치중을 해야 되겠죠. 1차에 치중. 그런데 만약에 동차를 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럼 여기 이제 1차 과목에서 그러면 민법 학개론 요 두 과목을 일단 1차를 약간 초창기에 치중을 하시고 그러면 봐봐요.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그럼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이렇게 하면 합격이죠.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아니죠. 합격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이렇게 받으면 어때요? 불합격이에요, 합격이에요? 합격이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뭘까요? 요거 60입니다. 여기 어려워요. 그럼 여기 이제 그러면 저희가 뭐 1, 2, 3, 4 중에 어디를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3주 동안은 뭐 민법이 적성에 맞는지 학개론의 적성에 맞는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근데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가 없어. 동차를 합격하려면. 차라리 2차를 거면 나는 올해 1차만 합격하겠다.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1, 2차를 동차 합격하려면 전 과목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할 과목은 포기하고 취할 것은 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과목 중에 뭐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를 주로 잡아야 되느냐. 그럼 자기가 민법이 전략 과목이다. 만약에 전략 과목이다. 이를 주로 하고 학교로는 계속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각을 익혀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쉬운 것부터 먼저 잡으려면 1차 과목에서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돼요. 1차는 그러면 민법으로 갈지 학견으로 전략자문을 잡을지 이걸 바로 뭐예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정해줄 수 없어요. 민법 학견으로는 본인이 이제 정해야 되고 2차 과목은 정해줄 수 있어요. 2차 과목은 요 과목 봅시다. 2차 과목 이제 2차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봐봐요. 공법, 공시세법, 중개사법 여기에서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을 지금부터 해요.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기본서 열심히 하면 요 정도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몇 점 나올 수 있어요? 100점. 100점만 나오면 요건 몇 점 넘기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쉬운 방법도 있는데 뭐예요? 전 과목을 잡으려고 이래서요. 공법이 어렵다. 그럼 공법은 40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땅 하라고요. 11월부터 중개사법을 자꾸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공법하고 공시법은 수업을 들어가면서 감각을 익혀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과목이? 중개사법. 하여튼 중개사법만 100점 넘기면 돼. 100점. 그러면 선생님 저는 100점은 못 맞겠어요. 그러면 80점만 맞으면 돼요. 몇 점이 까라기? 역시 몇 점이 까라기? 40점. 그러면 중개사법은 80점 이하면 까라기야. 이거는 까라기야. 역대적으로 올해 중개사법이 올해 역대적으로 두 번째 쉬웠어요. 공인중개사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충분히 남학년 중학생은 충분히 80점 이상 100점까지도 맞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한 과목만 들고 파요. 들고 파고 나머지는 감각만 익혀나가라고. 감각만 익혀나가라는 거. 그러면 올해 1차가 어려웠어요? 2차가 어려웠어요? 1차가 어렵지 않고 2차가 앞으로 1차는 붙여주고 2차는 떨어뜨릴 생각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2차 과목에서 안 떨어지려면 뭐 해야 돼? 중개사법에다 치중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지금은 고개 끄덕끄덕하죠. 그런데 집에 가서는 딴 거 합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요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사법? 중개사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동차 합격하시려면. 자, 2차 과목은 정해졌어요. 자, 중개사법.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계획은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이게 1년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자격증에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또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욕심을 버려라. 이게 이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 자, 그러면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는 뭡니까? 너무 11월달, 12월달 너무 속된 말로 빡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상실이에요. 그러면 11월달, 12월달은 그럼 뭐 해요? 여러 두 가지 측면에서만 좀 해주세요. 어제 무슨 법이었어요? 공법이죠. 공법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어차피 자세히 들어가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에는 뭡니까? 책도 읽지 마세요. 예. 책을 읽어봐야 의미를 모르잖아. 의미를요.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책을 만약에 뭐 11월 달, 12월 달 오늘 각오를 단단히 해서 집에 가서 책을 읽는다.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예요. 왜 시간 낭비일까요? 봐봐요. 책을 읽을 때 그러면 흰 거는 뭐예요? 종이. 검은 거는 글씨만 읽고 있다라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11월 달, 12월 달은.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계획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 한번 욕심을 버리라는데 밑에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이란. 법이 뭐예요? 법. 자, 법은 뭐예요? 요렇게 이제 여기 뭐예요? 이게 법이죠. 여기 이제 한자 공부하면 이게 무슨 변이에요? 삼수변이야. 그럼 물이 흐르는 게 그 법이에요.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그럼 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은 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체계를 잡으라는 거야. 체계. 일단 체계를 잡고 책을 읽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체계를 잡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예요? 목차를 암기하라고 구구단에 오듯이. 그래서 아까 뭐예요? 그래서 이 책의 차례부터 이제 펼쳐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예요? 어차피 책을 읽어봐야 책 내용도 몰라요. 그러면 책의 법학으로서 뭘 암기하라? 목차를 암기하라는 거야. 목차.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목차는 달달달 외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선생님 목차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외워. 목차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차례를 외우면 그 과목이 체계가 딱 써버려요. 체계를. 그러면 또 하나 봐봐요. 읽어봐요. 수학 늘 이맘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은 무슨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자녀분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아들은 머리가 나빠서 안 그래요. 잘못한 겁니다. 우리 아들은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야. 게을러서. 수학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학은 무슨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암기 과목이면 뭘 외워야 돼요? 공식을 해야죠. 공식을 달달달 숙지해야 돼. 공식을 외우고 그러면 공식만 외우면 문제가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리죠. 그러면 유사 문제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식만 외운다고 그러면 공식은 달달 외우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리면 그때부터는 읽어봐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야. 응용력이. 그러면 수학에도 뭐가 있다? 공식이 있죠. 법학에도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뭔데? 읽어봐요. 개념이야. 그래서 개념법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념법학이라는 것은 그러면 뭘 암기하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용어. 그렇죠. 자, 11월 달, 12월 달은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마 단계를 배우라고. 그러면 어차피 책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봐야 시간 낭비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그러면 2월 달에는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욕심을 버려서 뭐예요? 필기하는 습관부터 들이라고. 앉아있는 습관부터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체계법학으로서 뭘 암기하라? 목차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은 뭡니까? 목차만 암기하는 것. 이게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제 봐봐요. 어제 공법이죠. 자, 공법은 그러면 어제 공법을 배웠으니까 기본 A가 지켜졌는지 봅시다. 공법은 법률이 몇 개예요? 봐봐요. 공부할 방식도 모르잖아. 그럼 작년에 오래좀 해본 사람은 공법은 뭐예요? 몇 개 법률이다?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은 공법이 몇 개 법률이에요? 봐봐요. 공부할 방법이 모르잖아. 공부할 방법. 그럼 공법은 뭐라는 거예요? 몇 개 법률이 있어요? 6개 법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도계법이 있잖아. 도계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도정법,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뭐예요? 주택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러니까 그러면 어제 공부를 했다 그런다면 적어도 공법이 몇 개 법률이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뭐 내내 3시간 들었을 건데 뭐예요? 기억나는 것은 남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강의실만 나가면 다 한껏 하시는데 강의실만 들어오면 어떤 공부한 패턴을 모른다라는 거야, 법학은.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어차피 11월 달에 뭘 암기해요? 목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 잡아요? 개념을 잡아라는 거야. 개념. 그러면 이 개념만 잡히면 뭐 가지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전문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거든. 전문. 그러면 왜 전문 가지고도 뭐예요? 공부를 못 할까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뭐예요? 영어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는 욕심내지 말고 어차피 뭐 여기에다 좀 치중하라는 거예요. 목차는 11월 달은 목차를 암기한다는 거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영어. 그렇죠. 영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여기 앞에 딱 적혀 있어야 돼. 그러면 요거는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거는 무슨 계획이에요? 연간 계획이고, 요거는 뭐예요? 달 계획이야. 11월 달, 12월 달, 아니면 2월 달까지 몇 개월? 4개월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요거 봐봐요. 첫 번째,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요걸 외워달라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몇 번 정도 외워야 돼요? 25번이 외워져야 됩니다. 자, 봐봐요. 우리 혹시 70대다 그러면 70번을 반복해야 돼. 50대면 50번, 20대는 20번.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서 몇 번이 반복이 돼야 돼요? 25번.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 뭐라고 칠판에 적어놨는지 봅시다. 여기 뭐라고 적어놨어요? 첫 번째, 뭐부터 잡아라? 쉬운 거부터 잡아라.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목차를 암기하고 개념을.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에는. 그러니까 책 읽어봐야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는 거. 그러니까 목차. 그러면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수업 끝났다. 그럼 가서 목차. 그러면 공법이 몇 개 법률이? 6개. 그러면 집에 가셔서 국계법 한 주에 하나씩 목차를 외우라고. 국계법 목차. 그 다음에 도계법 목차.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외우자고. 하나씩.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면 오늘 공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국계법을 저희가 뭐 A4 용지에 줄줄줄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주 재밌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음 시간에 공법 수업을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 그러니까 목차 반드시 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2개가 이제 딱 적혀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면 거기 이 책의 차례 파트 2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우측에 가서 위에다가 뭐예요? 자, 봐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란. 거기에 크게 한번 써봐요. 법이란. 자, 법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란 어디에서 어디로? 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뭐예요? 법이라는 것은 흐름 법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흐름 법학이라서 목차를 외우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이란 요 속에서 뭘 담고 있느냐? 자, 그 첫 번째 이렇게 하나 크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권리라고 하나 딱 잡아요. 권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권리의 개념을 이제 잡아가야 돼요. 그럼 개념은 멀리서 찾아요? 가까운 데서 찾아요? 가까운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그럼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걸 정확하게 해야 돼. 자, 그럼 앞으로 이제 권리라는 개념을 이제 오늘 공부했으니까 권리 그러면 자기가 구구단에 오듯이 권리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힘 주면 뭐가 튀어나와요? 또 똥 튀어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물건. 이게 뭐예요? 요거는 채권이라고 써놔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배우면 권리가 뭐냐 그러면 자꾸 물건과 채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물건과 채권은 권리의 종류야. 권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정확하게 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한번 봅시다. 법,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그럼 법이라는 것은 요 법을 배울 때는 요 개념들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권능. 권능이 이렇게 써놔요. 자, 권능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정하라고. 자, 그러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게 근능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걸 뭐라고 그래? 근한이라고 합니다. 근한.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뭐라고 그래? 근언입니다. 그래서 법을 배우려면 요 네 개가 전제 요건이 돼야 돼요. 요 네 개가. 자, 그러면 올해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시험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권한은 몇 문제가 나왔느냐?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 자, 이제 봐봐요. 자, 요 개념부터 이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라고요. 권리란 그러면 이제 숙제해야 돼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자, 개념을 사용했으면 이제 사용해 먹어야 되겠죠. 자, 봐봐요. 요거 뭐예요? 지우개죠. 그럼 지우개, 제가 지우개를 쓰레기통에 버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누구 거예요? 학원 거거든. 그러면 요거는 제가 버릴 권한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 책은 제가 뭐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로부터 나오죠? 소유권으로부터 나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바로 뭐예요? 권한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작년에 올해 2.5점짜리 봐봐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누구 토지죠? 갑 토지죠. 근데 우리 어느 날 와서 나무를 심었어요. 이 나무는 누구 걸까요? 아니에요. 갑 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요 나무를 토지에 심더라도 요거는 토지에 부합된다고. 특별한 권한이 없다는 누구 소유자는 누구 거다? 각 거가야. 이게 올해 2.5점짜리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사람이 어리라는 사람이 갑 토지에 뭐 나무를 심을 권한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요.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이게 뭐가요? 권한이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기출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봐봐요. 갑 토지에 어느 날 몰래 와서 건물을 하나 졌어요. 누구 걸까요? 올 거야. 우리나라는 건물하고 토지를 별개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중요한 거 배웠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뭐예요? 몰래 건물 하나 지세요. 그러면 법을 배웠으면 써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건물주 거죠. 건물주 올 거죠. 근데 갑이 와서 어라테 읽어봐요. 태거 해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거니까? 올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남의 토지에 어리 집질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갑이 어라테 가서 읽어봐요.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철거 명령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태거하고 철거는 그러면 같아 해달라요? 다르죠.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태거는 나가달라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철거 명령은 요구할 수 있죠. 이게 나중에 배울 물권적 청구권. 그럼 권한으로부터 올해 직간접을 해서 벌써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사용해 먹느냐 못해 먹느냐는 본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본인의 능력. 그러니까 앞으로 요 권한은 신주 모듯이 해야 돼. 권리, 권능, 권한, 권한은 이걸 사용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권한은 이제 확실히 사용할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숙제해 보죠. 권한이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면 요 옆에다 하나 써놔요. 권한 옆에다 이제 대리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대리권. 자, 그러면 읽어봐요. 대리권은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권한이 되는 거야. 권한. 누가 준 거지?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 또는 자격. 그럼 대리권의 법적 성질은 읽어봐요. 지 또는 자격설이 되는 거야.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권한이라는 개념. 검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대리권은 읽어봐요. 권리이다. OX, X.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 되는 거야. 단순한 문제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그러니까 요 네 가지 개념이 전제 요건이 돼야 돼.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민법, 세법, 공시법, 공법. 학교로는 개법. 그렇죠. 개 같은 법이에요. 개 같은 법. 그러니까 결혼은 개 같은 법이거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가 없어요. 결혼이야. 결혼.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라는 거야? 이 개념들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써먹기만 해주면 돼. 써먹기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대리권은 권리야, 권한이야. 권한이야. 그러면 합격과 불합격은 백지 한 장 차이에요.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법인. 법인이 뭘까요? 법인이 법인이지. 이러니까 떨어지는 거야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은 법인이 뭐냐 그랬더니 뭐예요? 이렇게 찾아보는 사람. 법이. 읽어봐요. 인격. 법이 주는 인격. 이게 읽어봐요. 법인이라는 거야. 법인. 그러면 여기 봐봐요. 법학에서는 인이 있죠. 인은 무슨 인이 있어?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사람만 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법에는 자연인과 뭐가 있다? 법인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특별시. 자, 두 자로 건쳐봐요. 두 자로. 서울특별시를 두 자로 건쳐봐라 그랬더니 서울 이러면 앞으로 다시 바뀌러 가는 거야. 서울특별시는 읽어봐요. 법인이야. 법인은 뭐 읽어봐요. 법이 주는 인격. 뭘 갖춰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이제 등기법을 배우게 된다고.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올해 이제 출제된 거 봐봐요. 힌트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야. 힌트 줬네요. 법인이 아니다. 법인이 아니에요. 그럼 올해 이제 문제 등기법에서 민법상 조합도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어때? X. 그렇죠. 민법상 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로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합격과 불합격은 지금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단추를 잘 꺼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하면 모든 게 이제 11월부터 이후로부터 이제 공부가 꼬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어떻게 해가야 될 건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요.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어떤 사람은 법인인 걸 법인인지 그러지 말고. 자, 그러면 다 뭐예요? 주머니에 다 뭐가 있어요? 스마트폰 있잖아. 거기 누가 있어요? 내비가 있잖아. 내비가 있잖아. 내비한테 물어봐요. 딱 걸어놓고 법인 한번 쳐봐요. 법률 용어 특지만 법이 주는 인격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용어 사전 필요가 없어요. 왜 용어 사전이 필요 없을까요? 요즘 법률 용어 사전 팔봐야 뭐예요? 안 팔려. 왜 안 팔릴까요? 네이버에 다 있잖아. 네이버한테 물어보라고. 네이버한테. 그러니까 옆에다 딱 깔아놓고 용어 정리할 때 그러면 다시 법인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 법이 주는 인격. 이걸 뭐라 그래? 법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것을 딱 다져놔야 폭발력을 발휘해.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고 그냥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전하는 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읽어봐요.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리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이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소유권이라고 하나 써놔요. 소유권. 자, 소유권. 예를 하나 들어야죠. 그러면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돼요. 소유권은 읽어봐요.
물건이면서 뭐다? 권리. 그러면 여기 봐봐. 권능이란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럼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가지고 있느냐? 써요. 사용과 수익과 처분. 처분이라는 거예요. 소유권은 그러면 사용도 하고 수익도 하고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가지 권능이 모여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파생시킬까요? 세 가지 권능. 읽어봐요. 사용 권능. 읽어봐요. 수익 권능. 읽어봐요. 처분 권능. 그러면 권능이란 읽어봐요.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뭐예요? 그러면 소유권이란 그러면 읽어봐요.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읽어봐요. 권리를 말한다. 개념 저절로 나오죠. 그러니까 권리와 권능의 관계에서 이 권리, 권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이 옆에다 또 하나 더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전세권. 전세권은 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사용, 수익. 뭐가 없어요? 처분.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불안전 물건이다 라는 말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용자 동그라미, 익자 동그라미 합쳐봐요. 용익.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무슨 물건?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저당권. 저당권은 그럼 밑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처분. 뭐가 없어요? 사용, 수익. 그래서 불안전하다. 그래서 불안전 물건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처분이라는 것은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나중에 경매야, 경매. 그러면 경매로서 여기 이제 담보물건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났다. 담보물건하고 경매가 만났다.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미 경매야. 그럼 이미 경매의 경매를 이미 경매 개념을 배웠네요. 이미 경매란 이러봐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 이미 경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개념이 이제 하나씩 나오네요. 그러면 경매는 두 종류가 있겠네요. 강제 경매와 뭐가 있다? 이미 경매. 강제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거고요. 우리 이미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 그게 무슨 경매다? 이미 경매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더 써놔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놨죠? 임차권. 임차권은 요 밑에다 하나 써놔봐요. 읽어봐요. 사용 수익이네. 그럼 여기도 한번 읽어봐요. 용익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 임차권도 읽어봐요. 사용 수익. 전세권도 읽어봐요. 사용 수익. 차이점은 뭐예요? 전세권은 읽어봐요. 물건. 임차권은 채권이 되는 거야. 채권. 그렇죠? 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거기에 딱 차례에다가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신주 모시듯이.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뭐예요? 공부를 하실 때 정리정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복습을 하란 말이 집에 가서서 이렇게 행강펜 딱 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빨간 걸로 딱 테두리 그려서 정리정돈해서 딱 암기를 하시라는 거야. 암기.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집에 가셔서 자, 봐봐요. 읽어봐요. 권한 그러면 어떤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자, 권한이란 읽어봐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리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아까 몇 번을 반복해야 돼? 25번. 그러면 25번은 이제 반복하셔서 머릿속에 완전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제 자기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봐봐요. 이 권리라는 단어를 보면 정강석처럼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자, 오늘 첫 시간이고 제가 커피를 하나 드릴게요. 선물로. 자, 커피. 자, 커피는 두 종류가 있죠. 크게. 뭐라고 써놨어요?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자, 제가 뭐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시간, 뭐 1시간을 수업하기 위해서 제가 책 읽기 전에, 수업 들어오기 전에 책을 2권을 읽고 들어왔어요. 좀 강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커피를 가지고 설명을 한 책이 있더라고. 읽어봐요. 커피는 무슨 커피가 있어? 드링 커피와 에스프레소 커피가 있어. 드링 커피는 뭐예요? 한 방울 뚝뚝뚝 떠들어서 먹는 커피가 드링 커피가 돼요. 에스프레소는 쫙
빼는 거야. 쫙 빼는 거. 김을 내가지고. 그럼 요거는 뭐예요? 공부 방식이네. 요거는 뭐예요? 처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자, 쉬운 거부터 또 다 까먹었네.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두 번째, 욕심을 버려라. 그래, 욕심을 버려요. 그러면 우리 11월 달은 드링크피가 돼. 그래서 슬로우 천천히 개념 하나 잡아가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25번은 이제 암기가 되면 뭐가 돼? 쫙쫙 빼야죠. 무슨 플러스? S 플러스. 자, 권리 그럼 봐봐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권리. 자기는 눈으로는 권리를 읽고 있지만 뭐예요? 여기. 자, 커피는 쫙 빼야죠. 권리 보면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그러면 권리가 나왔다.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 나왔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는. 공부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드링크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쫙쫙 빼는 뭐예요? S 플러스. 그럼 공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네. 읽어봐요. 슬로우. 이거는 뭐다? 킥. 우리 춤을 배울 때도 슬로우, 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하는 사람이 춤을 잘 추는 사람이라며. 그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슬로우, 천천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다 보면 쌓여야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럼 폭발력을 발휘하죠. 그러면 킥이야. 그러면 요번에 1차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뭘 어려워요? 쉬웠는데 왜 그러느냐? 뭐예요? 50분 안에 40문제를 못 풀어서 떨어졌다라는 거야. 문제가 좀 길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 40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풀 필요는 없죠. 그러면 하나의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 50분 안에 40문제를 다 풀려 보니까 문제를 대충 넣어서 틀린 경우고. 그리고 제일 억울한 형님 누님들이 제일 억울해요. 왜? 학교론 문제 40문제 풀고 나니까 어때요? 민법 20문제 푸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면 막판에 다 찍어버렸네. 그러니까 문제를 못 읽어서 떨어진 사람이 태반사라는 거야. 특히 형님들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러면 독해 능력을 빨리 배양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슬로우 사고를 딱 정확하게 정립하고 문제 풀을 때는 빠르게 S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아까 25번 선생님 저는 권한이 이해가 안 돼요. 권한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권한은 애우세요. 권한이 뭐라고?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뭐예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언천. 이게 뭐예요? 권한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네 가지 개념부터 우리가 이제 잡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권리라는 개념을 잡았으니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더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요 개념을 잡았으니까 그 밑에 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여백들이 많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 이렇게 참고용으로 한번 써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의무. 그래서 권리, 의무라고 그래.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가 뭐냐? 이게 뭘까요?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법률 관계라고 그래. 법률 관계. 자, 그러면 합격과 불합격은 백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법률 관계가 뭘까요? 법률 관계.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배웠을 거 아니야. 법률 관계. 법률 관계가 법률 관계지. 이런 사람이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관계라는 써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동그라미 써놔요. 율, 관계. 이게 법률관계예요. 권리 의무 관계가 조건물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가로를 한번 쳐봐요. 이렇게 해서. 자, 번호를 붙여서. 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로를 쳐서.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정돈하는 연습도 좀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제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던지면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2개. 앞면과 뒷면. 그렇죠? 그러면 주사위는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와요? 6개. 그러면 권리 의무 관계는 경우의 수는 3개가 나와. 자, 봐봐요. 원칙적으로 봐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 써놔요.
자,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권리는 없는데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은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법인의 공고 의무로서. 그런데 시험 범위는 알아야지 적어도.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의무.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원칙적 측면이네. 그러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읽어봐요. 무슨 측면이죠? A적 측면이네. 그러면 이게 뭐냐? 권리는 존재하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읽어요. 이게 바로 형성권이야. 등기법에서 형성권의 개념이 올해 출제가 되죠. 형성권이라는 게 출제가 됐고요. 민법에서도 뭐에 직관적으로 해서 또 출제됐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요거는 요거 두 사람을 뭐라 그래?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요 두 사람을 이제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당사자 쌍방이 일방이에요. 쌍방. 요거는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 그러면 여기 이제 써놔요.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자,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다. 그러면 형성권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이게 올해 이제 건기법에서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왔거든.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읽어봐요. 무슨 판결이 될까요? 형성 판결이 되거든. 형성 판결이 되거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그러면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는데 뭐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건? 형성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취소. 자, 취소는 뭐예요? 제가 취소했죠. 의사 표시 하나 있었죠. 그러면 취소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야지.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죠.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유언을 했어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되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취소라는 것은 봐봐요. 의사표시가 하나죠.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건? 수도권. 취소권은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것은 자 일방이야.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뭐가 발생해? 효과가 발생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이거는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형성권이라는 의미를 좀 외워야 된다는 거야.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러면 형성권은 원칙이야, A야? 왜?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왜?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봐요. 제가 발음이 좀 안 되거든. 읽어봐요. 왜?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는 읽어봐요. 암기, 그렇죠? 그래서 암기해줘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그러면 봐봐요. 제가 무조건 다 암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원칙은 이해, A는 암기라는 거야. 그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원칙에서 나와요, A외에서 나와요. A외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기본서를 이제 읽다 보면 습관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되겠죠, 책에. 애외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애외적으로 그러면 읽어봐요. 암기 이라는 거야. 그러면 애외적으로 세자로 건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세자로 건치면 그러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무슨 측면이다? 애외라는 거야. 그러면 두자로 건치면 뭐가 될까요? 다만. 그렇죠. 다만. 한자로 건치면 단 그렇게 나온다고. 단. 그러니까 쭉 선례가다가 그러나 애적으로 다만 단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 하라? 암기하라. 논리가 안 맞는 거야. 논리가 안 맞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논리가 안 맞는 걸 어떻게 표현되는지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특별법? 민사특별법. 읽어봐요. 특별이라고 해요. 특별은. 그러니까 공부할 방법이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야. 자, 민법의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읽어봐요. 민사특별법이랑. 그러면 읽어봐요. 특별. 읽어봐요. 왜 뭐예요? 암기 이 소리라는 거야. 암기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자, 이런 거는 이제 살펴요. 여기 무슨 법이라고 써놨어요? 아직 처음 들었으니까 부동산 등기법.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논리가 안 맞으니까 어디에다 해놔요? 특별조치법. 이건 읽어봐요. 또 특별이란다. 특별. 특별은 읽어봐요. 애외. 애는 안기. 그렇죠. 안기라는 거.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를 하면서 또 뭐까지 받으라고 그래요? 읽어봐요. 무슨 계약서? 검인계약서. 그러면 검인계약서 논리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러면 검인계약서는 어디에다 규정해 놓느냐? 읽어봐요. 특별조치법에다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특별이라는 것은 무슨 정측면이다? 애적 측면이라는 거야. 애적 측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어가야지. 지금 만약에 책을 읽을 때 뭐냐? 흰 거는 종이, 검은 거는 글씨.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12월 달은 책을 읽어봐야 시간 낭비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은 뭘 하라? 목차를 암기하고 또 영어를 정리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정리정돈하는 습관부터 잘 들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몇 개월을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8개월 동안 볼 거야. 8개월 동안 3번, 4번이 반복이 된다고. 4번이. 그러니까 그러면 요번 달 코스에서는 뭐예요? 주로 개념 잡는 거에 치중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뭘 가져와요? 이제 자적도 가져오고 연필도 가져와서 하나씩 행강편도 가져서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도록 하나씩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습관은 무슨 정돈하는데 습관을 들여라? 정리정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가 그 첫 시간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기억나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쉬운 거부터 먼저 잡아라. 두 번째는 욕심을 버려라. 그러면 목차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 정리에다 치중해. 그러면 그 스타트 선상에서 요거부터 잘 암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권리라는 걸 잘 모르겠어요. 애워. 권리라는 것은 읽어봐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요걸 보는 순간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권한이란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권한이란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니까 이거 책을 읽을 때 이런 단어가 나오면 권리라고 읽지 말고 마음적으로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게 나왔다.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이게 나왔다.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책을 읽을 때 이 개념을 잡으면 자, 글을 읽어 나가는 거지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로는 권리 이거 우리 권리 못 읽어서 책을 읽나요? 권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권리 의무 관계에서 봐봐요. 무슨 관계? 법률 관계는 읽어봐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 원칙.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게 A적 측면으로서 무슨 건? 형성권. 그러면 형성권이란 읽어봐요.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그래서 취소권을 뭐라고 그래? 형성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취소권은 봐봐요.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럼 취소권은 한 번 행사하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죠. 그럼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취소권은 취득시의 대상이다. 어때? X. 그죠? 한 번 행사하면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개념을 잡아나가야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이게 신주 모시듯이 해야 돼요. 이 네 가지 개념을. 그러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읽어봐요. 그는 어떠한 행위를 정당하게 하는 원천.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 권능이란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네 가지 개념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 무슨 관계? 읽어봐요. 법률 관계. 이러면 안 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게 무슨 관계? 법률 관계. 형성권이란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 이게 단독 지배로. 그러면 형성권은 그럼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무슨 건? 형성권.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 어떻게 이제 계획표를 잡으라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월요일부터 쭉 해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럴 바에 우리가 아까 목차를 자꾸 암기를 해. A4 용지에다 자꾸 써봐요.
써봐서 애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그러지 말고 본인부터 목차 외워요. 본인부터. 그러니까 개념을 정립하고 목차를 숙지하는데 이번 주안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